오늘은 그 지표들을 좀 볼게요. 이미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잡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주로 가계 쪽 중심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가계 수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역시 거기에 그 정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미 보여드렸지만 PC 가계 소비 지출, 개인 그 소비 지출이 여기 보시면 9월, 10월 달에 정점을 치고 11월 달에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자체는 사실은 과거에 회귀하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9월이 정점이었어요. 9월을 정점으로 10월 약간 줄다가 11월에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소매 판매 자체는 줄었어도 과거 추세 선상에 와 있고요. 다만 이렇게 급격히 늘었던 거는 락다운이나 혹은 그 질병 때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외부로 활동하기가 좀 버거운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그 구매 수요 욕구들 때문에 늘어났었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PC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구매나 이런 것들은 되지만 서비스 업종에 가서 뭔가 뭐 사 먹는다거나 혹은 뭐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됐었기 때문에 PC 자체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했던 때 상황을 보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도매 판매가 있는데 도매 판매는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증가 수치는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도매가 소매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왜냐면 소매상들이 도매상 가서 이제 끌어다가 뭔가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리테일 세일 쪽에서 약간 감소했다는 추세를 놓고 보면 이 도매 판매가 늘어난 것이 꼭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11월 달 지표를 보면 이게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 판매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판매 11월 달에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자동차 구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긴 했지만 여기 중고차는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신차 판매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중고차 액션 쪽은 좀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신차 쪽에서는 판매 숫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좀 더 보여드릴까요? 개인 소득이죠. 개인 소득은 구제금융 때문에 급격히 늘었다가 최근에 추세선상에 와 있다고 봐야 되고, 전년 동기 대비를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퍼스널 인컴이 한 5%대 높을 때는, 뭐 낮을 때는 여기 한 2%대네요. 그러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3% 중반쯤, 중후반 3.7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선상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개인 쪽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개인들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막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가 추세, 그러니까 구매라든가 지출의 증가 추세가 이제는 정점을 치고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비즈니스 쪽인데, 이거는 뉴욕 연준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련된 활동성을 이제 사업가들한테 물어본 건데, 현재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검은색인 기대치는 살짝 올라갔어요. 그나마 기대치가 올라간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ADS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 2개 주인가 3개 주 정도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동부 남부든가 2개.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이게 이제 점점 좀 길어지잖아요. 이게 낮아진 거예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게 주별로 쭉 물어봐서 최근에 이제 낮아지는 게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제로 국면 아랫대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낮아진 게 약간 높아지고 있다, 추세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카고 패드 쪽, 이건 이제 중요한 데이터로 많이 쓰이는 건데, 시카고 패드 쪽에 있는 이 액티비티는 보시면 10월 달에 올라왔다가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렇게 좋은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생산, 그 다음에 소비, 고용, 판매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11월 달에. 시카고 패드에 이거 비즈니스 컨디션 관련된 거는 그나마 액티비티가 아랫단에 있다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그렇지만 아직 그 수축 국면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소기업 관련된 심리지수거든요. 긍정 심리지수인데
10월달, 11월달까지 이제 10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11월달 들어서 횡보를 하더니 12월달 들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11월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12월 초반에 만들어졌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반영된 거죠. 이거는 사실 그때 시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그 investors.com의 뉴스 데이터인데요. investors 비즈니스 데일리의 IBD TIPP 폴, 그러니까 그 이제 전화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상하고 현재하고 물어보는 심리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옵티미즘이 떨어졌죠. 12월 달에 수축률 떨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 전망치는 더 낮아요. 밑으로 되니까 지금 점점 소비자의 심리 지수가 10월 지나고 나서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그나마 긍정적인 게, 개인의 그 금융 상황을 물어본 거는 긍정 패턴에서 아직 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 정책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요. 일단 뭐 경제적 상황으로는 전망이 안 좋아요.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 서베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 좋았던 부분이 11월 달에 좋은 걸로 터닝이 돼서 그러니까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기대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지금 70대에 있죠. 74로 오르긴 했지만. 이거 이외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혼동을 보이고 있긴 한데, 미시건이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심리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던 게 밑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게 과거까지 회귀하기는 난망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기대치가. 이거는 ABC하고 또 다른 어떤 언론 매체 두 군데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쪽에서 이제 소비자 심리를 전화상으로 이제 묻는 건데, 이것도 지금 떨어졌던 게 올라오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는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이죠. 다만 이제 이 패턴이 우리가 이 미국의 가장 큰 양대 그 명절 이라고 해야 되겠죠.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여기 보시면 1월 1일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CDC 데이터입니다.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7일자 확진율. 최근 숫자가 적은 건 여기 진단자 수가 적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숫자가 적은 거지, 이 확진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진단자 수를 늘려버리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라면 30만 건 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일평균 1일 확진자 수가. 입원자 수는 증가 추세가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거 확진자 수가 확 줄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것도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투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건 12월 30일자까지의 통계였습니다. 그게 아마 279만 건인가? 9만 몇 종 이렇게 쭉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일 만에 31일, 1일, 2일, 3일 만에 한 420만 건을 확 늘었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3일 동안 늘어난 수치하고 보름 동안 마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일평균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속도가. 한 일평균 18만 건 정도 되는 게 일평균 한 28만 건, 26만 건 뭐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 달에 이게 1000만 명 혹은 한 달에 2천만 명을 맞춘다 하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아니, 더 양보해서 한 달에 3천만 건을 맞춘다고 치면 3천만 건을 맞추는데 그 3천만 명이 모두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3천만 명을 맞춰도 3억 3천을 맞히는데 거의 뭐 11개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번 맞아야 되니까 사실은 절반인 거거든요.
이게 여름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제일 빠른 이스라엘은 90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뉴스 보도를.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미국만 느린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상반기에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 이제 1차 뭔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바로 뭔가 액션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1분기에서 경제 지표가 수그러들면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백신 혼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께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지켜서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논쟁이 심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이게 상반기에는 이런 논란이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1분기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의 이 혼란스러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나라의 확산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지속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케이스는 과거에는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무모하다가 표현하긴 그렇고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했던 사람한테 꿈같은 세월을 보내긴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조종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4,300까지 간다는 보고도 있었고 4,000까지 간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S&P 500 지수가 4,300까지 간다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 거고 4,000까지 간다면 10% 전후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 올 한 해 거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모하게 액션을 취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요새 물론 이런 예측들이 계속 어긋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미국의 펀드 매니저,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포지션 비율들 보여드렸잖아요. 12월 달 들어서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쭉 거의 한 20%를 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안 밀렸죠. 근데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인데 이게 마진댓, 미국의 마진댓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치가 늦게 나와서 11월 달 통계치거든요. 11월 말까지.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겹쳐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뒤집은 건데 이 빨간 마진댓은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직전에 있던 고점 2018년도 1월 1일 날 찍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물가만큼 사실 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이 마진댓이 개미들의 이 투자 광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됐던 혹은 코로나가 심리 상황이 어떻게 됐던 움직이는 게 혹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또 개미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 규모를 굉장히 많이 뺐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개미들이 빠지질 않으니까 자금 포지션을 다시 늘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내려가는 걸 버티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포지션 확대나 이런 액션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그 주식시장이 올라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다려 이런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진입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지표를 보고 상황, 코로나 사태를 움직이는 거, 백신 사태를 움직이는 백신 상황들이 이렇게 진척되고 진행되는 걸 보면 1분기에 조정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주식을 매집할 때 일정 수준의 그 포지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포지션이 그렇게 적게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 영역들, 언택 쪽에 있는 영역들은 조금씩 좀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조정 시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 시점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현명한 게 아닌가.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가치주 쪽에 있는 것들을 좀 잡아놓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장주 쪽 언택의 성장주까지 얹혀져 있는 영역이 어느 시점에 붕괴돼서 밑으로 쓸려 내려간다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주식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텍트로 정상화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밀려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꼭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쪽을 매집하고 성장주 쪽은 조정이 된 뒤에 매집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1월 1일 이제 곧 장이 내일부터 열려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